왕의 DNA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기도 하고 좀 나름 왕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왕자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 교육인데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통용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조선 사회로 예를 들었을 때 조선 왕조 입장에서 당연히 이 왕자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DNA가 맞는 거네 진짜. 예. 뭐 일단은 왕의 DNA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그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이 스승도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이야기. 정반대. 왜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엄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를 시키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 나온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한마디만 합시다. 왕의 DNA라는 건요, 낭설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왕의 DNA를 본 사람이 있어요? 왕의 DNA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왕의 DNA가 무슨 소리입니까, 솔직히. 그런 소리는 아니야. 아니, 왜냐면 그래. 아니, 왕이 다른 DNA를 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왕이 다른 DNA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이거는 증명되지도 아니, 이제 않은 근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저기 장동선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화가 난 게 아까 그 뇌과학 연구소에서 이미 이제 본인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이제 소위 말해서 정통이 아닌데 뇌과학 연구소라 이름을 붙이는 것도 짜증이 난데 갑자기 왕의 DNA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제일 열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이제 너무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까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좌뇌형, 우뇌형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난 좌가 뭐고 우가 뭔지 잘 몰라요. 약간 이제 뭐 좌뇌형 인간이 약간 좀 감성적이고 우뇌형 인간이 약간 이성적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아 반대인가? 반대야? 관심이 없어. 나도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뇌형 인간이 미술 창작을 잘한다. 좌뇌형 인간이 뭐 이과적이고 언어 능력과 수학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러한 형태로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 좌뇌형 인간이 진짜? 잘못된 거야? 일단 근거 없어?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1844년도에 아더 위겐이라는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감성적인 인간 이런 걸 나눠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뇌의 나눠지긴 해. 두 방구가 나뉘어 있는 것이 이걸 관여한다라는 가설을 냈고 가설을 냈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좌뇌와 우뇌를 분리를 한 상태에서 각각의 자극을 줬을 때 언어 능력의 발동이라든지 어떤 걸 인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야, 좌뇌와 우뇌가 기능이 달라 기능이 라고 달라. 하는 걸 제대로 실험했던 뇌과학자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좌뇌는 뭐 이성과 수학과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고 우뇌는 뭐 다른 거 거는 이제 관장한다. 좌뇌에 있고 우뇌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좌뇌형 인간이다 우뇌형 인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2013년도에 1,011명의 7세와 2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연구를 했어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따위는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떤 옛날 뇌과학 책을 읽고 자기들이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이 좌뇌, 우뇌가 된 거고요. 이 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폐증, ADHD, 언어장애, 지적장애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거는 극우뇌, 극좌뇌. 극좌 구구까지 가는 거야. 극좌, 극우, 균형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네, 그럼 중도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세계로 말하면.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화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오만상을 쓴다.
좀 부담스럽다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울어? 그래. 아, 왜냐면? 내가 뭐 내 연구소 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화를 내 너무 나한테. 우울해. 아, 이게 정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에다가 간판만 뇌과학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또 그 카페가 뭐 2013년부터 해가지고 거기 회원들도 뭐 꽤나 많아요. 여섯 살 일곱 살 때까지는 그냥 운이 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강제로 좌뇌 교육만 시켰어요. 이렇게. 특히 운이 형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이제 뇌가 꼬여버려요. 책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6살 이전에 책을 너무 많은 양을 읽혀버리면 애들이 자폐가 와요. 운해가 발달 시기에 운해가 망가지니까는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인도 좌뇌형, 우뇌형이 있는 건가요? 있죠. 그래서 이 보수적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좌뇌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우뇌형이에요. 근데 우뇌형 타입이고 좌뇌형 타입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보면 알아요. 이게 제 능력이에요. 몇 가지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교육했더니 더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까 핸드폰 게임을 더 시키라고 했더니 결국은 더 심각한 핸드폰 중독자가 맞아요. 돼버리고. 심지어 극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좋고 먹기 싫다는 거 먹이지 말라고 해서 군것질도 자유롭게 뒀더니 몇 년간 떡볶이,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만 먹어서 영양 상태도 아주 좋지 않고 비만 상태가 된 상태. 동물들은 다 자기 몸의 건강이 뭔지 아니까 막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잡고 내버려 뒀더니 5세 딸이 자기 이제 변, 똥이죠 똥. 자기 변을 먹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고 그걸 놔뒀다는 거죠. 근데 대변은 잘 생각해보면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이에요, 바깥.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균도 많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피칼토 오랄이거든요. 피칼이 항문이고 오랄이 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이 걸릴 수 있고 당연히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 아휴, 예. 사실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